매서운 바람에 취업 시장까지 불어오는 한파.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겨울밤을 쉬놓은 별들처럼 빛나는 예비 신입사원들에게 2018년 취업 성공의 길로 썰매를 끌어줄 취업 컨설팅계 넘버원 루돌프들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선사합니다. 기업이 놓친 원석 발굴을 위한 패자부활전. 합격 기쁨의 종소리로 마음까지 따뜻하게 채워줄 한국직업방송에서 준비한 성공 취업을 위한 선물 한 보따리. 잡정보센터 겨울방학 특집 왜 떨어졌나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신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혜입니다. 자, 박송혜 아나운서, 인구론이란 말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인데 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게? 알죠. 예. 인문계생의 90%는 논다. 이런 신조 아닙니까?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슬픈 정말 단어예요. 인문계 예.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이런 단어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공계생의 취업 률이 인문계생 취업률보다 우리가 항상 뭐 선생님들이 이공계는 잘 된다고 하니까 한 네. 배는 높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보니까 19%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예.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실질적인 수치보다도 그래도 인문계 대생은 왠지 공대생보다 맞아요. 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들 수도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인문계생들은 이공계 전공자들의 취업이 쉬워 보여서 부럽다, 뭐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한 그분들이 66%가 대답을 했고요. 네. 이공계생들은 36%가 이공계 취업이 인문계에 비해서는 뭐 좀 어려운 거, 쉬운 것 같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네. 나머지 64%는 모르겠다, 뭐 그런 거 느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취업이 안 돼, 우리 과는 취업이 안 돼, 뭐 이런 것도 취준생들의 오해가 많은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예. 몇 명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일반의 오류에 빠져서 뭐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달에 저희가 했던 특집 합격의 비밀도 보면 소위 그 스카이 출신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피해서 뭐 섭외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학벌과 합격은 비례하지 않았고 지방대생들도 많았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괜히 미리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잘하던 것도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위축되면요. 그러니까 오늘도 힘차게 잡정보센터 시청하시면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잡정보센터 시작합니다. 예. 네,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리는 코너죠.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 3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네. 주 월요일은 스펙이었고요. 화요일 자소서, 수요일 면접을 거쳐서 목요일 오늘은 토를 컨설팅. 네, 토를 모든 컨설팅. 것들 저희가 다 종합해서 총 망라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포스트 조민영, 홍기찬, 차재원 강사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그게 이번 주 주인공이 차은혜 학생이었는데 상당히 좀 세 분의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짚는 의미에서 평가를 좀 해보죠. 우리 홍 쌤 어떻게 봤어요? 이번 그러니까 주에? 우선 은혜 학생은 여학생인데 이제 이공계고요. 그다음에 학점은 좀 낮지만 프로젝트는 좀 괜찮은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나름 뭐 인턴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국어 관련된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좀 독특한 포인트고 또 이 부분이 취업에 이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좀 의사 전달력이 좋은 것 같아서 방송하는 모습들을 보면 예. 취업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민혁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서류 통과율이 지금 차은혜 학생 그 과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구직 시장에서 그 과기대는 아무래도 메인이 이제 기계 전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수라든지 이런 걸 좀 늘려서 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서류 통과가 많이 되더라도 면접 때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공대생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차은혜 학생이 아무리 서류 통과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더라도 홍 쌤이 얘기한 대로 면접 쪽에 강점이 있으면 뭐 면접 기회를 몇 개 못 잡더라도 분명 최종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는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저 어제 아주 압박 면접을 아주 실하게 하셨던 제가요. 예, 차재원 강사님. 저는 그냥 면접을 본 건데 압박이라 느껴졌다니 다음. 예. 일단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잘 되실 겁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죠. 면접 기회를 잡으면 잘 되실 거라는 조민혁 선생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실제 말할 때와 실제 면접 때 답변하는 건 상이한 부분이 아직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이어가신다면 상반기 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왜 떨어졌나 시즌 3의 두 번째 주인공 차은혜 학생 모시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헤어질 날이네요. 네. 근데 예. 하루하루 뭔가 더 프로페셔널해지는 지금 아주 뭔가 뭐- 직장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한. 직장인 같은데 오늘 취직하신 거 아니에요? 옷을 점점 예. 직장인 네. 옷을 가깝게.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이에요, 지난주의 오늘이.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었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예. 저 굉장히 아쉽고 매일매일 방송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던 것이 기다려졌어요? 있어요. 기다려진 거예요 방송 시간이? 네, 항상 어. 그리고 생각보다 방송이라는 게 많이 이렇게 떨리지 않아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게요. 그 남녀 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학년에 보통? 네? 남녀 비율이. 저희 과요? 네. 저희 과 제가 13학번인데요. 남자가 130명 정도에 여학생 25명 정도. 여전히 적네요. 그래도 네. 네, 한 15% 정도. 10명 중에 2명이구나, 그죠? 네. 그 정도. 취업률이 어때요? 동기 여자분들 아니면 선배들이나 동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렇게 정말 메이저 쪽에 가시지 않으시면 좀 소문이 좀 안 들려와서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간혹가다 삼성이나 한전에 좀 많이 들어가세요. 여자 같은 과 거. 특성상. 네. 아, 지금 아니 커피숍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커피숍 와서 주거니 받거니 만담하는 느낌이어서 아주.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과기대라는 학교 특성이 그 아무래도 취업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이제 커리큘럼을 많이 오픈하다 보니까 좀 우후죽순 쪽으로 과들 간의 어떤 통폐합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공도 정보 쪽하고 또 이렇게 네. 하나로 되다 보니까 콜라보를 이렇게 했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과들이 그렇죠. 뭐 많이. 메카트로닉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채용 담당자들이 과기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강점인 학교다 보니까 선호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하나 최근 들어서 이런 통폐합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과연 일을 할 때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런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학생들 과기대 보면은 약간의 양극화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시스템이라든지 금형 설계 네. 이런 쪽은 거의 뭐 본인들이 골라서 가는 입장이고 동시 합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이름도 제가 사실 정확하게 못 외우는데 멀티미디어 뭐 음파 공학인가 뭐 매체 네, 뭐 전자 이름들이 IT 공학. 굉장히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 통폐합된 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률이 아까 전에 오프닝 때 말씀하신 것보다도 좀 낮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네요. 차은혜 학생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또 동기분들은 어떤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네. 네. 자, 은혜 학생이 예. 방송 시간이 짧게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다 못 물어본 질문들이 많다고 오늘 해요. 마음껏 하십시오. 네, 네, 시간 오늘 많으니까. 궁금한 거 네. 다 물어보는 시간 좀 가질게요. 네. 자, 먼저 은혜 학생이 준비한 Q&A 시간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월요일 스펙 점검 때 이제 엔지니어 쪽 말고 이제 구매 직무도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만약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토스 레벨 7 이상이나 오픽 IH 이상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제 같은 기업에서 엔지니어 구매 직무가 이렇게 두 가지 다 채용이 있을 때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쌤한테? 예. 네. 그러니까 우선 서과기 다니는 학생들은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잘 되면 삼성 가는 거고요. 못 가면 삼성의 1차 밴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이 갭이라는 건 삼성전자 본인이 썼던 DS 부분으로 가게 되면 뭐 연봉을 지금 PS 50% 받으니까 6천 정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밴드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연봉이 2천대, 3천 초반대로 내려앉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양극화되는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성이죠. 그러니까 은혜 학생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중국어를 6급 정도로 HSK로 만들어 놓은 공대생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현 시점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CIM에서 구매직을 뽑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던 재학생은 물론 본인 같은 어학 수준을 갖고 있는 이공계들이에요. 근데 학교 레벨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 이유는 이제 소수로 뽑기 때문에 인적성 커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이라고 하면 정석대로 파운드리 사업부나 LSI 사업부. 이번에 17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LSI 사업부 채용이 아주 적었고 파운드리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업부 중에 본인 전공을 좀 살려야 되니까 아니면 단지 총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캠퍼스 리크루팅 오픈이 되면 어디서 좀 채용 이번이 규모가 크다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 부분에 맞춰서 이직군으로 가는 거고. 근데 F직군으로 작년 하반기 설비직이거든요, F직은. 근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시프트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은행 학생이 갖고 있는 여학생 이미지가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적성 모의고사를 3월 시즌 오픈되기 전에 보고 한 평균 정도 나온다? 그럼 이제 이직군으로 가는 거고 떨어질 판이다. 그럼 이제 F직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제가 구매를 얘기했던 건 현기차라고 하면 지금 현기차를 현실적으로 연구개발로 뚫기가 학점이 낮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플랜트로 가게 되면은 여성 구직자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으니 그리고 어차피 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기업이니까 어학적인 강점 좀 무기화시켜가지고 구매 직군으로 쓸 수 있어요. 저는 모비스까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모비스 아래 내려오는 벤더들은 기술직으로 이제 도전을 하고 그러니까 구매로 제가 쓰라고 얘기했지만 그 기회가 많지는 사실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메인 플랜을 유지하고 세컨 플랜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좀 고려하고 인적성이 본인 취업에 가장 큰 변수가 되니까 그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플랜 B 쪽으로 구매를 놔두고 제일 중요한 인적성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셨고, 자 우리 민혁 쌤도 뭐 첨언하실 게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홍 쌤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서 이제 접근을 하라는 측면에서 구매 쪽도 언급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구매 직무가 저는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뭐 재학생 중에서도 현대자동차 구매팀에 간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도 토익 점수가 600대 초반이었어요. 경희대 화공과였는데 근데 지금 입사한 지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벗어나질 못해요. 구매 외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한 직무 쪽에 계속 있는다는 거는 그게 물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커리어를 밟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또 여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이력 관리는 뭐 일단 뭐 많이 뽑고 안 뽑고를 전 떠나서 현장 쪽에서 경험을 그래도 밟은 다음에 그다음 이제 본사나 스텝 직무로 넘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구매팀은 좀 최소화시켜서 지원을 하시되 차선책으로 생각하시고 메인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거고, 제가 보는 이미지로는 차은혜 씨는 현장 쪽 가셔도 되게 잘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분명. 그래서 현장 쪽도 지원을 하시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제 학생 중에서 현대차 파워트레인 직무에 합격한 분이 홍익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 전공한 여자분인데 그분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요. 르노 삼성자동차 있다가 이직을 했거든요. 현대차로. 그러니까 꼭 뭐 여성스럽다 또는 뭐 그런 외모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홍쌤 말씀대로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느껴지는 거라든지 또는 본인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한번 현장 쪽은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F직군에서 좀 그런 어떤 여성 이미지로서의 편견을 조금 안 주려면 뭘 좀 더 갖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면접이 흘러가다가 만약에 설비직군으로 도전했는데 중국어도 하고 뭐 영어도 곧잘 하시네요. 그다음 창업경진대 뭐 이런 거 했어요. 사업의 뜻도 있었나 봐요. 이쪽으로 흘러가면 아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진복이고 들어가가지고 3교대 하게 되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여성 구직자로서의 강점이 있을까? 그러니까 설비직군으로 들어가는 제 여학생들을 보면 무언가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랩에서 장비 셋업했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또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거나 현실적으로 뭐 집도 뭐 지방 출신이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보이면 다른 친구들 대비 힘든 일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은 좀 감성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논리적으로 본인이 그런 경험담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설비직군을 입사하게 되면 못하겠다고 중간에 나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석대로 이 직군 충분히 갈 만한 실력이니까 그 직군은 도전하고 안 될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왜 자꾸 이 직군, F 직군 이런 걸 중요시하게 설명드리냐면 공채가 오픈되게 되면 지원하는 아이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냥 스카이 나온 친구들은 설비직을 안 써요, 웬간해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설비직을 쓴다라고 하면 학점이 뭐 2점대 후반? 3점 극초반 이런 친구들이 설비를 쓰고 학교가 이제 지방대 되는 친구들은 내가 아무래도 뭐 서성한 이상급의 학생들과 경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직군 얘네들 연구개발 많이 쓸 건데 그럼 나는 좀 설비로 가자 이렇게 판이 짜여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인적성이라는 것도 물론 공부하면 올라가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좀 했던 친구들이 수리추리 잘 푸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야겠죠. 단기간에 뒤집을 수 없는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군요. 자 우리 차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매번 이 패턴의 방송의 특징상 다음엔 저는 주로 다음에는 먼저 저는 주로 아니 그러실 필요 없고 저는 주로 정리를 하는 이 두 입장이라서 분이 얘기 다 해버리면 예. 할 말이 없는 거야. 괜찮아요.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그게 내공인 겁니다. 그렇죠. 아멘. 감사합니다. 본인의 어떤 저는 정신 상태가 저는 오히려 제대로 말씀드리고 된게 싶은 게 아니다. 제대로 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몇 번을 공기업 방송을 했습니까, 생각을 우리가? 공기업 카메라 1번 카메라 접어 주시고요. 그 공기업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우려는 됐었어요. 어제도 방송 끝나고 잠깐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눠 봤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가야 될 방향이나 내용은 전공을 살려서 사기업체들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곳이 최소 15군데에서 20군데 될 거거든요. 뭐 구매까지 안 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거니까 공기업은 욕심을 좀 내기보다는 그냥 좀 뭐랄까 내가 잠잘 시간을 아껴서 NCS 문제를 좀 푼다 아니면 자소서에 들어갈 경험을 좀 정리하는 수준으로서만 좀 생각해 주셔서 비중을 좀 낮게 가지고 정 욕심이 있으시다면 좀 지원은 한시적으로만 한두 군데 업체 정도 상반기 때 그래요. 지원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은혜 학생 또 궁금한 점 있어요? 또 궁금했던 점이 네. 이게 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구매는 일단 뭐 네, 구매에 대한 얘기가 현대차 조금 이외에는 다른 데 쓰고 싶은 데 있었어요? 구매 같은 어. 경우에 전 하나라는 기업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구매 쪽을 생각했었는데 하나 어디? 계열사는 어디? 네, 에너지 쪽 하나 에너지 에너지. 쪽이요? 어.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가 채용 규모가 정말 작더라고요. 자꾸 저희 취준생들끼리의 얘기가 정말 하나는 정말 진짜 최고의 학생들만 뽑아간다라는 좀 소문이 있어서 그쪽은 약간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스펙 좀 봐요. 그러니까 네. 학교도 좀 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에 좀 목숨 걸지 마시고 하나 또 인적성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취업의 절반은 삼성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가면 18년 상반기가 편안하게 흘러갈 거고 그러니까 서류 어차피 붙을 텐데 지사 떨어지면 이제 지옥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우선 많은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매직을 그렇게 너무 머리에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매는 그러니까 여기 썼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번에 구매만 뽑는다 이 회사가 그 다음에 기술 구매를 뽑는 데를 써야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산업과학을 전공하고 CPIM 자격증을 딴 친구들하고 본인이 붙어서 이기기가 힘들고 구체적인 물류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과의 경쟁력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대생의 명확한 우대가 걸려 있을 때 소소하게 개발로 내가 어차피 지원이 힘들 때 그럴 때 좀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차코치께서 일단 은혜 학생이 그렇다면은 어느 기업을 좀 지원하면 좋겠고 네. 또 직무는 뭐가 좋겠고 좀 들어봅시다. 어디 좋을까요? 사실 만나 뵙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어 이력이나 이렇게 좀 이력이 좀 얕고 여러 개로 두루두루 걸쳐 있어서 지원 분야는 넓겠지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면접을 한번 뵙고 나니까 제가 느꼈던 건 정말 삼성 면접 한번 제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아까 홍 쌤께서 말씀 주신 모비스 구매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쪽의 면접은 더 까다롭고 좀 오히려 은혜 씨처럼 준비가 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까지 고려한다면 모비스 구매까지는 좀 비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혁 쌤은 어디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전공을 우대하고 내 전공이 좀 그 회사의 주력일 수 있는 회사를 가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아까 얘기한 뭐 구매 직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기가 이제 메인이시다 보니까 삼성 안에서도 뭐 SDI라든지 전자도 물론 많이 뽑지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둬서 저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상대적으로 많이 삼성만큼 뽑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랜트 쪽에서는 어쨌든 전기나 이런 게 들어가요. 또는 건설 쪽이나. 물론 여자를 안 뽑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지원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정 인원은 분명 면접을 볼 수 있거든요. 아직은 전기 전공으로서의 어떤 강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야도 좀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구직 활동 하다가 조언 드려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이제 중간중간에 서류 통과가 잘 안 돼서 힘든 경우가 있어요. 이랬을 때는 내가 좀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분야나 이런 게 좀 관련은 없지만 갈 건 아니지만 그냥 질러보는 그렇죠. 거예요? 일단 질러서 좀 면접 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소위 파이널 출구 전략도 저는 좀 같이 병행하면서 좀 진행을 해보면은 분명 좋은 여쭤보려고 성과가 있을 것 했었는데 같아요. 혹시나 뭐 꼭 성공률을 떠나서 여기는 내 전공과도 관계가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여기 써보고 싶었다 뭐 이런 데가 혹시 있어요? 현재는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쪽 페어차일드 반도체 기업? 페어차일드 그래요. 네네. 음. 그 기업이나 그렇죠. 네, 전에 말씀해 주셨던 원익이나 국도화학 쪽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하네. 네, 국도화학 인턴 해보신 화공 다른 학교 선배님께서 이게 좀 제가 갈 데를 좀 비추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 외에도 좀 중견기업을 좀 많이 알아보긴 했었는데 이제 지원을 좀 안 근데 이제 했어가지고 다니는 거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면접 기회 잡는 것에 좀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준비한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어때요? 원익이나 페어 이런 데는 뭐 괜찮은 좋은 써보는 데 기업이에요. 있어서? 지금 언급한 정도의 그러니까 뭐 수준이면 당연히 이제 지원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반도체 설비 업체들 중에 AMK다, 그다음에 ASML 이렇게 저 유럽계 구주권, 미주권 기업들은 여성을 좀 많이 뽑는 편인데 이제 일본계, 그러니까 텔이나 캐논이나 그다음에 원익이다, 주성이다 이제 국내계, 일본계 회사들은 CS 엔지니어로 여성을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거기 물론 도전해야 되지만 거기에 몰빵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보다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고 본인이 언급했던 그런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또 직사 공부를 하고 이원 3관계 또 삼성 도전할 거거든요. 공채 규모는 뭐 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학생들 보니까 랜드 가격이 또 내려간다, 디램 가격이 내려간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해 하반기만큼은 안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가격에 이슈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은 어차피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에 따라서 공채 규모가 바뀌게 되고요. 이번 삼성전자나 뭐 우리나라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나 뭐 투자 금액은 역대급이고 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공채 수준은 계속 이어질 거니까 그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췄으면 그럼 좋겠어요. 뭐 반도체 협력업체들의 지원을 해본 것도 나쁘지는 않은 거죠? 물론 굉장히 도전해야죠. 많죠. 이제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채용 시장이 저희가 올해 내내 말씀드렸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반도체 쪽이 호황이고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커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사람을 뽑기는 어려워요. 많은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류 통과 기준부터 시작해서 최종 합격하는 기준이 조금씩은 낮아져요. 예전에 이제 입사했을 때에 비해서는 저희 학생들도 지금 이번에 SK 하이닉스에 최종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친구가 합격할 수 있었나? 수업 때 봤을 때는 좀 그렇지 못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합격을 하는 거 보면 그만큼 어느 정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바로 좀 합격을 시켜서 실무를 시키려는 어떤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니까요. 너무 다양하게 지금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차은혜 씨가 뭐 나이가 지금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공백기가 길거나 뭐 자기 전공에 대한 애착이 부족하거나 이런 측면은 사실상 보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쌤들의 뭐 추천 직무, 기업 좀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은혜 씨가 하고 싶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때요?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네, 저는 사실 인턴을 하면서 배터리 관련해서 일을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배터리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벌이나 학점을 많이 본다는 그런 소문에 좀 위축돼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채용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의 디스플레이에 준비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냥 채용 규모가 많다 해서 내가 지원을 하면 이게 저한테 유리한 점도 없어 보이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본인이 스스로 뽑은 1지망, 2지망, 3지망 기업은 이미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그거에 대한 좀 평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그 홍쌤께서 BOE 코리아 추천해 주신 다음에 주위의 평가도 그렇고 제가 좀 기업 조사를 엄청 많이 하진 못했지만 기업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BOE 코리아 기술 지원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1지망이 되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항상 가고 싶었던 삼성 계열사에 이직군. 네, 이직군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SDI 쪽이 좋을지 전자가 좋을지 아직 이건 고민 중에 고민이에요.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3지망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공정 설비 직무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될지. 네, 자꾸 일단 1지망은 홍쌤이 얘기했던 BOE 코리아입니다. 예, 좀 평을 해주시죠. 1, 2, 3지망. 그 BOE 코리아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지금 LCD 출하량 전 세계 1등이거든요. LG 디스플레이가 이미 내줬고요. 그래서 LCD 파트에서는 전 세계 최고 기업이고 또 국내에서 왜 투자를 많이 하냐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LCD 패널을 제일 많이 공급하는 기업이고 그걸 제일 많이 사가는 친구들이 이제 삼성전자고 LG전자 세트 사업부 그러니까 VD하고 이제 TV 만드는 본부고 모바일 본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본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재학생들 여기 다니는 친구들 들어보면 중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코업을 해요. 그러니까 중어를 잘하는 이공계들을 뽑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본인한테 최적화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고요. 학교를 많이 안 봐요? 우리는? 학교는 많이 안 봐요. 재학생들 보면은 뭐 경희대 저기 수원 캠퍼스 여기 나오고도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전은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씩 소문이 나고 있어서 아마도 좀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경쟁률은 치열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계 IT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잡진 말고 저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건 당연히 삼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LG전자 도전하게 되면 VC 사업본부가 항상 제일 커트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학생들 보면 VC 사업본부를 썼다가 거기서 이제 면접 볼 때 사업부 생산본부로 생산 기술원으로 바뀌고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전장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을 쓴 게 지난 시즌에 최고 제가 보기에는 그 패착으로 보이는데,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화학으로 돈 벌고요. 미래 사업이고 투자하는 거라서 많이 안 뽑아요. 근데 또 많은 구직자들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그런 비전에 대한 뭐 아주 매스컴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사업의 미래 비전보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의 미래 시장과 발전 가능성도 사실 더 커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본인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배터리 사업에 도전을 하겠지만 제일 공채 규모가 큰 반도체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SK 이노베이션보다는 하이닉스가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3순위를 뽑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 세 가지가 공대생 때 제일 많이 뽑아가는 회사니까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번외로 뭐 BOE 코리아라든가 뭐 자동차 회사의 뭐 일부 구매직이라든가 뭐 이 정도 플랜으로 중심축의 세계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혁 쌤, 근데 우리 그 윤혜 씨가 반도체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좀 그러니까 반도체 경험이 약점이. 있어야만 그 필요 자격으로 있어야만 반드시 합격하는 직무 같은 경우에 없으면 이제 떨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설비 엔지니어라든지 뭐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어떠한 경험이 없는데도 입사한 분들 많거든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홍쌤 말씀에 좀 추가적으로 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채용 쪽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요. 남자 엔지니어에 비해서는 여자 엔지니어들은 전공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게 특히 여성 엔지니어들은 지방 근무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지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차은희 씨한테 지금 여기서 백날 어렵다고 얘기해도 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도 뭐 울산 근무라든지 뭐 천안 근무라든지 뭐 이런 뭐 다 상관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입사를 해 보면 퇴사율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자분들이 울면서 연락 오는 현직자들도 저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뭐 어느 분야에 지원한다 이런 것들을 전공이라든지 직무 강점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서류 단계 정도에서만 보여주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화요일날 자소서 작성법이나 그것만 참고를 하시면 되고, 면접에 가서는 사실 면접관들이 보는 게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느냐, 이것도 물론 보겠지만 물리적으로 그거를 지금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네. 차은혜 씨가 뭐 지금 뭐 추가적으로 경험을 더 쌓아가지고 뭐 휴학을 해서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력 가지고 면접장까지 가되 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직무라든지 전공 강점을 피력하기보다는 그 면접관들이 우려하는 부분들, 현장 적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좀 불식시키는 게 아마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조직 융화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분명 강점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내가 전략을 짜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온 이런 엄청난 회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회사들도 면접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습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면접은 내가 직접 면접관하고 대면해서 대화도 해보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공백기에 대해서는 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라, 또는 뭐 고시 공부했던 거는 숨겨라, 뭐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사실 본인이 어떻게 그 경험을 생각하고 의미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솔함과 자신감이 전달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저는 면접을 보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나 사실 그 회사 면접 기대 안 했는데 최종 합격했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반면에 나는 솔직히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서 최종 합격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저희 방송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형이 되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이후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얼마나 진솔하게 전달됐느냐가 중요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이고 정성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냐, 명쾌하게 얘기를 하지. 근데 그게 만약 명쾌했다면 저희 방송 보는 모든 사람들이 면접에 합격을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면접을 좀 보면서 좀 학습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니까 그 뭐 월드컵 나가기 전에 A 매치를 그렇죠. 좀 많이 해보는 것처럼 계속 두드리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면접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둬야 예, 될까요? 자연스럽게 이제 면접 얘기로 넘어가자면 일단은 어제 말씀하셨던 차은혜 씨의 키워드 두 가지. 끈기와 협업이라고만 말을 안 해줬으면 하는 게 아까 방송 시작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막연하기도 하고요. 조쌤 말씀 주셨지만 정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해당 지원자한테 어설픈 문제 해결력이나 통찰력 같은 걸 바라진 않거든요. 이분이 뭐 개발직을 지원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지금. 따라서 이분이 과연 적응하는 면에서 필요했던 부분을 경험적 측면으로 어필이 가능한지 혹은 미래적으로 이게 그려지는 면이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나 고민하는 면들, 업황에 대한 이해도 해당 업을 이번 이 지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과정까지 좀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를 좀 나누어서 정리를 좀 해주는 과정도 개인적 측면에서는 빨리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보니까 뭐 컴알도 따야 되고 뭐 한국사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할 거 많다라고 초반에 말씀 주셨던 거랑 비교한다면 저희 만나면서 많이 좀 개선이 되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본인이 희망하는 곳들에 대한 면접까지 고려했을 때는 내 이야기거리의 소재 선정을 하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이 선정된 소재를 어떻게 꾸려가지고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전달하는지 그 부분도 좀 별도 연습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보는 거는 사실 그 지원자가 지금은 면접장에서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근데 지원자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인 걸 감안해서 채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네, 그러니까 면접관하고 면접자하고 이게 가까운 거리지만 합격이 되는 순간 이제 회사원이 되는 거고 그 어떤 회사원, 뭐 정규직을 예로 들면 그 어떤 회사원도 대충 일해서 회사의 성과를 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프로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에요. 예를 들어 차은혜 씨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세요? 살면서? 우리 홍쌤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명예라든지. 내가 살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가치들을 물어보고 네. 그러면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일과 상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곧 있으면 이제 환갑이신데 가족이 소중하다고 자네가 했는데 아버지가 그럼 곧 있으면 환갑이신데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이 겹쳤는데 차은혜 씨가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리하게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전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되는 뻔한 답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아버님이 이해해 주실 거다. 그럼 이제 다시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해놓고 왜 그럼 포기할 정도로 우리 회사에 입사해야 되는 어떤 뭔가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이제 답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면접관들은 사실 지원자한테 어떤 모범 답안을 기대하는 게 절대 아니라 이 지원자가 정말 자기가 얼마나 진지하게 입사 후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 그 모습을 면접장에서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프로 같은 면모를 보고 합격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한 번에 지금 뭐 저희 방송 참여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뭐 눈이 떠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그렇죠. 네, 기간 동안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원 좀 단련할 자체의 필요가 의의는 있습니다. 물론이고 말씀대로 직무에 대한 의미도 일정 부분 부여를 한다면 어느 정도 기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은혜 학생이 지금 예. 4일 연속 만나보면서 쌤들 반응도 그렇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정말 똑부러지고 야무지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알잘해요. 그렇습니다. 은혜 학생이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장점,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쌤들 말씀 들어볼게요. 먼저 차 코치님. 일단은 그 걱정이 너무 많을 거라는 우려는 살짝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안심시켜드리고 좋은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믿고 좀 추진해 주시면 되는데 그 대부분의 여자 구직자분들의 특성상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거 문이과 걱정. 토탈 네. 가능한 거고 질문의 방향도 대충 보여요. 그러니까 지엽적인 질문을 하실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전형에 많이 떨어진다면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이 많을 텐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봐도 홍 쌤 말씀처럼 인적성에 좀 많은 힘을 쏟아서 집중을 해주신다면 사실 서류나 면접은 저희 가이드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본인의 어떤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홍쌤 어떤 장점을 저는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보면 준비를 이제 할 텐데, 그래 구매를 하려면 영어가 올라가야 되니까 한 등급을 높여야겠다. 그럼 이제 강남에 있는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롱패딩 사 입고 가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영어학원 다니고요. 내가 반도체 교육을 홍쌤이 받으라고 드림을 했으니까 들었어요, 롱패딩. 반도체 공정 교육을 전혀 이수를 예상 못한.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대부분 남학생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 많은데 이제 본인 같은 학생 들어오면 주변에서 굉장히 본인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뭐 방지복 입는 것도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해보세요. 뭐 이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책상에 앉아서 화장하지도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계속 언어 수리 추리를 풀어서 본인 대학교 입학할 때 나보다 수능 점수가 높아서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갔던 친구들을 이겨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초점 맞추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삼성 서류 붙을 거예요. 그 붙는 건 저번에도 붙었고 이번에 중어라든가 뭐 다른 게 추가되면 붙을 거니까 그 인적성 시험을 뚫어내가지고 면접장 가면은 삼성 면접 3대1도 안 돼, 이공계들은요. 그러니까 2.5대 1 정도 되는 거고 거기서 진짜 못하는 친구들만 떨어지고 어느 정도 하면 붙어요. 그리고 성차별도 없고 여성차별도 없고 학교차별도 없이 면접이 흘러가니까 그 본인 선배들 많이들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너무 여러 가지 변수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추진력이 더 떨어질 거예요. 세속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초지일관하라. 뭐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민혁 씨 한번 해 주시죠. 면접에 강점이 있는 사실 이공계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굉장히 또 기대가 돼요. 저희 앞으로 또 나와 출연할 사람들, 차은혜 씨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얼마나 또 잘하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면접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류 통과 같은 경우에 지금은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반면에 인적성 시험 쪽은 온전히 본인 스스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친구들이 언제 인적성 책을 사서 준비한다더라 또는 뭐 선배들이 뭐 그 회사는 어차피 스펙으로 가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 전혀 듣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좀 취약한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면접에 가는 회사들 저는 뭐 꽤 높은 승률로 면접 최종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뭐 한 5월이나 6월 달쯤에 연락 주셔서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랑 다 됐는데 어디 가야 되나요? 뭐 이런 또 출연할 그런 뭐 실제 그런 학생들 저희 또 많고 그래요. 하니까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해 봅니다.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 지르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4일 동안의 나흘 동안의 소감 그리고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네, 제가 17년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 준비하면서 정말 갈팡질팡을 많이 해가지고 제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매일 이거 목표로 뒀다가 또 무산시키고 또 다른 거 목표 잡고 이러니까 옆에서 취업 준비생이니까 뭐라고는 못하고 옆에서 답답해만 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갈팡질팡했던 것도 잡게 되고 제 고민도 많이 해결돼서 18년 상반기에는 꼭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네. 일곱 카메라 보시고 부모님께 잔잔한 음악을 깔아주시죠. 예. 네, 어떡하지? 네,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제 자주 안 뵙나 봐요. 아이, 엄마도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매번 방송 끝나고 또 방송 한번 보시고 매번 전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엄마께서 어제는 제가 면접하는 그걸 보시더니 좀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취업 준비를 힘들게 하는지 몰랐어요. 눈물 나. 그래서 우는 게 목적입니다. 우세요. 예. 예, 울리는 게 목적이니까. 예. 네, 제가 이게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 올라와서 좀 이렇게 많이 어떡하지? 부담스러워 하셨었는데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효도하는 딸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사과하세요. 사고팀 사과하세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빨리 할 거 시켜드릴게요. 어머니가 우셨대요. 네, 저 때문에 오셨다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 어제 좀 타이트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뭐 울리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항상 이 시간은 저도 울컥하게 되는 게 그러게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은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안타깝고 또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앞으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요. 합격하면 또 연수원에서 또 사랑이 꽃피고 통신 파괴자야 이분이. 오래 안 가니까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학생의 앞날을 성공을 저희가 진심으로 네.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수고해주신 네. 세븐의 쌤과 그리고 나흘 고생해주신 동안. 예. 차은혜 학생 고맙습니다. 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알찬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요즘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급여 몇 달 밀리는 게 어때서 그래? 주휴수당? 난 옛날에 그런 거 안 받고 일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일 못하면 돈 안 주고 자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안 쓰면 퇴직금 안 줘도 돼. 이렇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안 주고 버티는 사장님들, 이건 웹툰의 가상 스토리가 아닙니다. 아시죠? 고의적 임금 체불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 사업주와 근로자 서로가 신뢰받는 임금 체불 없는 사회, 모두가 바라는 내일입니다. 체불 말고 지불!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삼성센터 2부에 오늘 찾아왔습니다. 먼저 2부 첫 코너죠.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봅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박정화입니다. 네, 오늘 강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홍천 사랑말 한우유통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홍천군 북방면에 소재하고 있는 한우유통법인으로 총무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에 컴퓨터 활용이 능숙하고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하며 급여는 월 19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2월 23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작성하시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사무원 1명 채용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로 가봅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한국병원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한 종합병원으로 현재 치과위생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초대졸 이상 신입으로 모집하고 있고요.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 진급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본원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자필로 작성하신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새로운 분이 나오셨는데요. 네.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부 도우미 조수연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권 컨설턴트님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방송 출연하게 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는데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한국 경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건실한 기업들을 소개하는 좋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이 모두 다 밝은 웃음을 지으십니다만 권 컨설턴트께서는 훨씬 더 이 밝은 미소를 가진 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권찬수 강사님께서 갖고 오신 첫 번째 히든 챔피언 기업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예,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네. 기업은 1977년 창업한 이래 40년간 금형 제작과 플라스틱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인 예. 주식회사 사마플라스틱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화장품 기능성 용기 제작을 통하여 화장품 관련사 및 제작 회사의 제품을 가치에 높이고 있는 K-뷰티 산업의 선두주자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말 K-뷰티 열풍이잖아요. 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에 왔을 때 화장품을 필수 아이템으로 사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 네.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있는 만큼 그 제품을 담아내는 용기도 중요할 텐데 이 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성장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마플라스틱은 어떤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까? 네, 사마플라스틱은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용기 제작, 생산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화장품 용기 개발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독자 기술로 탄생한 스마트 드로퍼, 얼라이트 컴팩트, 에어리스 용기, 트윈 챔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품 설계부터 제품 조립의 전 공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라인 시스템은 다른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마플라스틱만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원라인 시스템 이런 거 좀 저희가 생소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사마플라스틱에서 자랑하는 원라인 시스템은요. 예. 제품 설계부터 금형 제작, 사출 후 가공, 조립, 검사와 고객에게 무사히 제품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네.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생산 시간은 줄이고 고객사의 정보가 제3의 업체로 노출되는 상황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자부하는 사마플라스틱만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회사 사마플라스틱의 연혁을 조소연 아나운서가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챔피언 주식회사 삼화플라스틱은요, 지난 1977년 삼화금형사로 창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94년도에 에어리스 용기 펌프앤보트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97년에는 삼화플라스틱을 설립했습니다. 2004년에 3천만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고요. 또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도 수상을 했네요. 또 2008년에는 이중사출기죠. 바이 인젝션 성형기를 도입, 2016년에는 신사옥 준공 및 3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느라 이 개발에 대한 연역을 이제 살짝 생략을 했는데요. 창립 이후에 끊임없이 플라스틱 용기 생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2004년에 이어서 2016년에도 3천만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조용한 강자라는 인상을 풍기네요. 그렇군요. 네, 사마플라스틱의 이력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자, 이것 외에도 또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사마플라스틱은 미래를 내다보는 기업으로 기술 제일, 제품 제일, 고객 제일이라는 세 가지 이념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타입 제품 라인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플라스틱 토탈 패키징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40주년을 맞이한 2016년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사업장의 독립성을 강화하였고 혁신적인 금형 기술, 깔끔한 성형품 생산, 독창적인 후가공 기술 개발로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품 제품화를 실현했고요. 특히 2017년도에는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허 36건, 실용신안 13건, 디자인 14건에 독자적인 기술로 등록하면서 국내 굴지의 화장품 업체인 LG, 아모레 퍼시픽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며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더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국외에서 해외에서의 현황은 어떤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마플라스틱은 세계 최대 화장품 생산업체인 로레알뿐 아니라 명품 화장품 회사인 샤넬, 에스티로더, 입생로랑, 디올 등 굴지의 회사들을 해외 사업 파트너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프랑스, 홍콩, 상해에 지사를 두고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라면 거의 다 알고 있을 만한 굵직한 그렇죠. 화장품 예. 기업들인데요. 자, 그러면 매출액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사마플라스틱의 매출액 얼마나 됩니까?
네, 연역에서 소개되었듯이 사마플라스틱은 장수기업으로 최근 매출 성장이 5년간 33%,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 4.5% 이상 투자하는 건실한 기업입니다. 2016년 기준 매출액은 약 9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 투자 및 올해 매출 목표로 1,250억 계획을 갖고 있고 작년 기준 수출 내수 비율이 50대 50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오래된 역사도 뭐 역사지만 매출 성장과 연구개발비에 크게 투자하는 점 또한 인상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들어가실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받는 급여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사마플라스틱의 급여와 복지 부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사마플라스틱은 신입 초봉은 연 2,400만 원이며 그 외 퇴직금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대우한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연봉 협상은 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 경력직은 최고 대우를 모시고 온다는 생각으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복지는 수당제도, 사내시설, 생활 및 근무 편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 부분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네. 직원들을 위한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지 제도를 연구하고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연봉이 2,400이라서 조금 아쉬울 아쉽네요. 수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기준이 3,000인데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뭐 예. 네, 그래도 뭐 K뷰티 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요. 성장 가능성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사마플라스틱의 채용 전형 알아볼까요? 조서연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예. 네, 사마플라스틱의 이번 채용은 1년 이상의 경력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 분야인데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기 때문에 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했을 시에는 바로 마감이 됩니다. 또 지원 자격과 전공, 우대 사항, 근무지 등 해당 사항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용은 품질 관리 분야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지만 R&D나 QC,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금융부로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또 설계, 생산, 판매까지 여러 분야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에서 수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7월에도 공장 관리자와 생산 관리자, 품질 관리자, 또 용기 디자이너, 기계 설계자, 비서, 해외 영업 파트에서 신입과 경력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채용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졌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은 하반기에 채용 소식 좀 더 귀 기울여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직무군에서 있는 그 구직자분들께는 아주 뭐 좋은 소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채용 공개를 좀 게을리하지 마시고 틈틈이 살펴보셔서 하반기에도 꼭 도전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그런데 채용 절차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채용 절차는 간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면접, 최종 합격 순입니다. 간소한 편이네요. 오, 예. 그러게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정말 단순한데 그러게요. 이렇게 간략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계속적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네. 지원자의 직무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예. 위기관리, 실패를 통한 경험담 등 회사 내외의 많은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 부분이 보여지는 활동이나 경험 위주로 작성하신다면 서류 합격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또한 면접은 다대일 면접으로 지원 분야의 기본 자질 및 태도, 가치관, 회사의 인재상과 적합한지를 평가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도전적인 정신이 있고 밝은 성격과 친화력이 좋은 지원자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네. 지원하실 때 자기소개서에 좀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좀 말씀 들어봤더니 일당백의 친구들, 뭐든지 쪽에 도전적이고 잘하는 친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마플라스틱의 인재상 또 회사의 인재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사마플라스틱의 인재상은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사마플라스틱은 3화, 세 분야의 조화를 이루는 인재상을 그 추진하고 뜻이군요. 있습니다. 예. 네. 정도, 창의, 겸손을 덕목으로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인재,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인재상을 기반으로 최고의 기술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기업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소서를 쓸 때 인재사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도 알아볼까요?
네, 사마 플라스틱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자유양식입니다. 예.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이 직무를 선택한 확실한 지원 동기 및 지원한 직무에 대한 확실한 비전, 그리고 역량 개발 부분은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위기 관리 능력이 보여질 수 있는 사건,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본인이 깨달은 점에 대한 내용도 꼭 적어주세요. 그 외 도전 정신이 보여질 수 있는 경험이나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뭔가를 열심히 했고 경험했고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적는다면 네.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와 뷰티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는 뭐 어쨌든 필수일 것 같긴 한데 추가로 자기소개서에 대한 팁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 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자기소개서의 글에 나의 역량을 확실하게 어필하려면 예. 단순 상황을 기술하기보다는 별, 스타를 생각하면서 작성해 주세요. STAR. 스타. 예. 예.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왜 그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으로 얻어진 결과는 무엇인지, 그 과정을 통하여 본인이 깨달은 점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작성해 주세요. 전공 기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네, 자소서 꿀팁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삼화 플라스틱 추천해주신 이유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마 플라스틱은 꾸준한 연구 개발로 국내외 화장품 업계 및 제약업체에 용기를 공급하면서 현재보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돋보이는 기업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낮은 성장세 속에서도 K-뷰티의 열풍, 맨스뷰티의 인기 등 앞으로의 끊임없는 발전이 기대되며 그 시장에서 화장품 용기 개발 시장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의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플라스틱 사출 기업의 선두주자죠. 주식회사 삼화 플라스틱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지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부터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조소연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찬 시간이었고요.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계신 어벤져스 특집이 방송되니까요. 내일 방송도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